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밤 주식 한잔 김영대표입니다. 오늘 11월 2일 11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오늘 다들 어떠셨는지.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박스권의 횡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금요일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죠.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항상 요즘 강조했었던 이제 상승장의 마무리, 상승 3파동이 끝나고 하락 파동이 완벽하게 진행이 됐으며, 여기서 추가 하락 없이 횡보만 보여준다면 이 하나를 큰 1차 상승 파동으로 놓고 새로운 2차 파동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과정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구간, 지금 이 횡보로 인해서 만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번 주가 미 대선이 본격 시작을 한다는 건데요. 이 미 대선 본격 시작에 앞서 항상 증시는 모든 상황에 선행합니다. 저는 이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가장 강한 시세를 보이는, 그러니까 선거 전에 항상 인맥주나 정책주,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라는 게 탄생을 하잖아요. 근데 제 경험상 뒤돌아보면 선거 전에 항상 가장 강한 시세를 보인 테마와 관련된 후보가 항상 당선이 됩니다. 이건 자랑은 아닌데요. 항상 저는 제가 투표한 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었는데 지금까지 적중률이 100%였습니다. 다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치색을 가진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서 표현을 할 생각도 없고요. 항상 저는 시세에 맞게 이제 매매를 하다가 이번엔 이 후보구나 그랬었는데 항상 당선이 됐었던 것 같아요. 비단 대선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총선이나 뭐 이런 것도 대부분 마찬가지였는데요. 누구를 투표해서 대통령이 되느냐는 지금 얘기하려는 그 주제가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항상 이 증시에서 먼저 누가 당선이 될 것인가를 표현해 준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요즘에는 미 대선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강력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테마도 형성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대선 때부터 그랬었던 것 같아요. 힐러리 관련주가 생겼고 그 관련주들이 트럼프가 당선이 됨과 동시에 급락을 보였었는데 솔직히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테마라는 게 그렇죠. 그냥 분위기를 만들면 그렇게 가는 건데 4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확실시되자 지수가 급락하면서 사이드카가 올렸었죠. 황당했습니다. 아니 무슨 그 사람이 무슨 테러리스트예요? 뭐 빌라덴이 대통령이 됐어, 뭐 사담 후세인이 대통령이 됐어. 아니 사이드카까지 올릴 건 없잖아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변동성이 심해지더라고요. 영향이 그만큼 이제 밀접해졌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은 포지션을 우리 증시에서 취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했고요. 사실 이머징 마켓에서 우리 시장이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외인 기관보다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은 포지션을 우리나라 쪽에서 잡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가 미 증시보다 많이 선행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이 선행하는 움직임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에서의 포지션이 상당히 커졌다 라는 그런 측면일 것 같아요. 미국 증의 어떤 포지션의 움직임을 먼저 선반영하는 이유가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분위기는 외인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 포지션이 모두 오늘 일제히 매수 포지션으로 돌아섰고 지수 자체도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단 말이죠. 4년 전과 비슷하게 바이든 쪽으로 승기를 예측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관련주로 분류되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소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쪽으로 예측을 하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방심을 할 수 없는 게 4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죠. 힐러리 압승을 예상했지만 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처럼 샤이 트럼프의 규모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심은 금물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항상 지금 상황에서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매도를, 돌발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여기서는 매수 베팅을 해주는 전략으로 좀 보다 이건 공격적인 전략이 될 거예요.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니까. 하락했을 때 반등을 노리고 베팅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놓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4년 전에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 실시됐을 때 시장이 사이드카가 올리면서 미친듯이 급락을 할 때 저는 거기서 외쳤습니다. 매수를. 자금이 없는 분들에겐 신용은 이럴 때 쓰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용으로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빨리 사두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때였는데요. 신용을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신용은 평생에 걸쳐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주 쓰더라도 1년에 한 번 쓰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상황, 말도 안 되는 하락, 바로 반등할 게 보이는 하락에서는 신용도 적절하게 활용해주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뭐 하락한다고 신용을 바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말이 안 되는 비정상적인 하락이 나올 때 누가 대통령이 됐든 사이드카를 얻어맞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락이 나올 만큼의 악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항상 이런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겠구나라고 미리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두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대부분 종목들의 강세가 나왔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렸었던 종목들 오늘도 역시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오늘 오전에서 강세가 나왔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율주행 관련주도 지난주 후반부에 막판 하락에 맞물려서 윗꼬리가 많이 달렸고요. 대부분 종목들 지난주에 마지막 금요일장에서 오후장에서 미친듯이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시장, 조금 전에 제가 신용 얘기를 했잖아요. 신용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용을 써야 할 만큼 비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베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락장의 투매에 동참하시면 안 됩니다. 손절과 투매는 달라요. 미리 매도를 하든가, 아니다 싶으면 미리 잘라내고 매도를 해서 종목을 바꾸든가. 그렇게 종목을 바꿨으면 옥석 가리기 끝에 바꾼 거잖아요. 그럼 바꾼 그 종목은 시장이 밀릴 때 비정상적인 하락이다 라는 인식이 있다면 결코 투매에 동참해서 의미 없는 손절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손절을 잘하는 것과 막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은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렵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 장이고 좀 경험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장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보다 먼저 앞서 매수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인데, 바로 이 하락에, 비정상적인 하락에 매수 베팅을 해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하락 구간에서 매수한 종목들이 오늘 반등해서 성과를 보여줬고요.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난 금요일 하락 구간에서 베팅했다면 오늘 성과를 어느 정도 보여줬겠죠. 물론 저는 자율주행 쪽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한 종목 보유를 하고 있긴 합니다. 뭐 어쨌든 오늘 반등 시점에서 보수적으로 다가가게 되면,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하락 구간에서 베팅하지 않고 오늘 반등을 보면서 매수하려고 하면 이게 사실 보수적인 가격 접근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를 안 줄 수 있어요. 매수 기회를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오히려 매수하는 것이 저는 1차적인 매수로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오늘 오전 초반에 이 말씀드렸었던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뭐 오늘도 오전 반짝 강세였습니다. 이 라이스 차트 보면은 오전에 살짝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분봉을 보더라도 오전에 굉장한 강세 흐름이 나왔던 게 보이죠? 11시 정도까지 이제 고가를 딱 찍었는데 계속 진입하고 싶었는데 제가 진입을 못했어요. 왜냐면 가격이 계속 보수적으로 깎으니까. 이것도 역시 지난주 금요일에 베팅을 해뒀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라닉스 뿐만 아니라 대장주로 금요일날 역할을 했던 종목은 남성입니다. 남성 역시 장중에 강세 흐름이 오전장 초반에 빠르게 한번 나왔었죠. 남성 이외의 종목들은 사실 조금 지지부진했어요.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옥석가리기가 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종목은 K20인데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내일 한번 흐름을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규 상장한 바이오주들, 지난주에 또 제가 바로
어제죠.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셀바이오는 오늘도 미션 지지 날랐죠. 사실 이게 제가 물려서 존버를 했던 종목인데 물렸을 때의 단가가 29,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에 거의 더블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결코 한 방향으로 생각한다거나 뭐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이거를 다시는 안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극단적이고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면 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독불장군은 위험하다라는 얘기라고 뭐 들을 수 있겠는데요. 박셀바이오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간암치료제 임상 기대감 때문입니다만은 그 임상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수급적인 이슈가 붙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상한가가 의미가 굉장히 있었고요. 오늘 진입해볼 만한 자리였기도 한데 역시나 매수가를 그렇게 잘 주진 않았어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오늘 매수가 안 됐을 겁니다. 저도 이제 보유하시는 회원분들이 좀 남아 계시긴 한데 거의 안 계시고 물량도 적어요.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까지 올랐으니까. 이거 말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수급이 돋은 종목들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박셀바이오 말고 앞타머사이언스를 제가 아주 심도 있게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회사 이름에 들어가 있는 앞타머라는 것이 하나의 물질인데요. 신약 성분입니다. 기존의 이제 항체의 한계를 극복한 혁신 신약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DNA와 RNA로 구성된 단일 가닥의 핵산 물질입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 추출할 수 있는 기술,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앞타머 사이언스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기술 특례 상장을 했는데 공고가가 25,000원이었는데 그거보다 지금도 오늘 주가가 9%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고가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내일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고가 마감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을 노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갭상승이 안 나온다면 매수 진입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자율주행을 포함한 전기차 관련주들이 모두 다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개별적인 종목들로 움직임이 좀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자율주행 관련주에서도 이제 라닉스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조금 강세를 보였을 뿐이고 남성 같은 종목이요. 2차전지 관련주들은 오늘 대체로 좀 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또 말씀드렸었던 차량 경량화와 솔라루프에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바로 카프로와 같은 차량 경량화 관련주죠. 강세 흐름 나눠 좀 조정입니다. 그리고 대성파인텍은 지금 딱 사고 싶은 자리인데 지금 시간 내에서 너무 강세라서 내일 매수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줄기차게 매매하고 지난주에도 강조를 드렸던 바로 이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해서 수익을 보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못 봅니다. 저도 지난주에 매수 베팅을 했다 그랬죠. 추가 매수까지 전부 다 매수가 들어와서 조금 당황했지만 어쨌든 오늘 잘 오르면서 지난 추가 매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수익 실현을 잘 나갔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스워커 같은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런 종목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오늘 상한가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최근 무증 발표가 났습니다. 이거는 제가 9월부터 매매 리딩을 해왔던 종목인데요. 이날일 겁니다. 10월 7일날 무증이 발표가 되면서 기대감을 안겼지만 오히려 그 뒤로 주가는 계속해서 빠그라지면서 실망감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 종목을 9월부터 리딩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첫 매수를 진행했죠. 그런데 이 종목이 8월 19일날 첫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이후에 점상을 쭉쭉쭉쭉 뽑아냈었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이 상한가가 과연 왜 갔을까요? 이날 8월 19일의 첫 상한가는요, BBB라는 기업에서 이 시스웍에 3자 배정 유증을 들어가서 약 360만 주를 얻으면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인데요.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한 그 우회 상장식으로 해서 이제 들어간 건데,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점상을 기록하면서 급등을 했죠. 정말 엄청난 급등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제 기법대로 9월 초에 이제 공략을 하면서 수익을 봤는데 무증이 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무증 이후에 권리락을 맞았는데요. 권리락 날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기본 물량을 지금까지 남겨오면서 저희도 무증을 받을 권리가 생겼는데, 저기 8월 19일 날 360만 주를 들어온 BBB 역시 무상증자에 대한 권한이 생겨있죠.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들은 그 물량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물량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그냥 그 무증 들어서 이 회사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회사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시스업과 BBB는 상당히 밀접한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다. 유튜브에다가 올리기엔 조금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네이톤이 아니죠, 카카오톡 톡방에서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소설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점상을 갖고 오늘 BBB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재료를 냈고, 그리고 상한가를 갔으면 매 그 권리락을 맞고 권리락 기준가가 2,075원인데 지금 현재가 3,520원에 마무리가 됐다는 건 분명히 이 종목은 큰 우량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우 피곤한 월요일인데요. 저도 뜨문뜨문 말이 끊기면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늘 피로감에 휩싸이는 그런 날입니다. 자, 오늘 수고들 하셨고요. 11월 스타트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10월, 9월 모두 스타트는 좋았죠. 스타트가 이렇게 좋을 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조심하고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명심하시고 내일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자, 편안하고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김영우 대표 매일 밤 주식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